나는 지은을 데리고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어느 낡은 주택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내부는 엉망진창이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이 급하게 무언가를 찾아 뒤졌던 흔적이 역력했다. 다행히 좀비는 없었다. 지은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몸은 끊임없이 떨고 있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지은의 몸에 깊이 박힌 쇠조각. 어딘가에 항생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파상풍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은은 죽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한 명분을 찾아야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 따뜻한 옷, 텐트였다. 그리고 지은의 약. 이 모든 것을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머물러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예고도 없이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이 내린 작은 소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물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눈폭풍과 어둠이 덮인 도시는 고요하고 좀비들의 움직임도 제한된 듯 보인다. 이 환경을 이용해 나는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다. 아웃도어 매장으로 향한 나는 필사적으로 생존 필수품들을 찾기 시작한다. 매장은 이미 누군가가 뒤져간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 나는 정신없이 선반을 뒤지며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낸다. 그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싸늘한 총구가 내 머리에 닿는다. 움직이지 마. 누군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른 생존자인지 아니면 다른 위협인지 알 수 없다. 이 순간에도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생존자라면 같은 처지일 것이고 범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적대적인 생존자라면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야만 한다. 총을 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은 밖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끔찍했지만 좀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달랐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당신이 무슨 일을 당했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의 말에 남자는 드디어 총구를 내렸고 조용한 곳으로 가지. 여긴 위험하네 라고 말했다. 그와 나는 아웃도어 매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했다. 남자는 자신이 수의사라고 소개했다. 원래는 동물을 치료하던 중이었지만 이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자 가족들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려 했다고 했다. 그는 난리가 난 지 단 하루 만에 범죄자들이 들끓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입힌 것도 바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수의사도 결국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죽어가는 지은에게 그는 단지 수의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날카로운 한기가 골목길을 메우는 가운데 우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얼어붙은 시체들 사이로 각자의 이야기가 끝을 맺지 못한 채 정적만이 가득했다. 공포는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쫓아왔고 비명소리는 마치 죽음의 노래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드디어 낡은 주택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바닥에 웅크린 채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결은 불규칙하게 떨렸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의료키트를 꺼내 상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능숙했고 지은의 상처에 항생제를 투여하며 꼼꼼히 꿰맸다. 잘했네. 쇠조각을 그대로 빼냈으면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야. 이제 운명에 맡겨야 하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위로와도 같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지은은 불안하게 잠꼬대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지만 그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새벽녘 지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아빠 라고 속삭였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희망의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 눈을 뜬 것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였다. 지은은 내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아침의 평온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우리의 안식을 위협하는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들려왔다. 눈밭을 뚫고 몰려오는 좀비들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들었다. 시간이 없었다. 여기요, 빨리. 지은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치며 지하 창고로 통하는 입구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급박함이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좀비들의 괴성과 문을 뜯는 소리를 뒤로하고 창고로 신속하게 몸을 날렸다. 창고 안은 시간이 멈춘 듯 먼지로 가득 찼고 차가운 공기가 숨통을 조였다. 우리는 먼지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숨을 죽이고 입을 막았다. 주변을 가득 메운 소음과 바람의 울음소리, 그리고 낡은 판자가 불길하게 삐걱거렸다.
손을 꽉 잡은 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작은 위로를 찾았다. 그 희미한 온기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했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 안은 채 숨죽여 기다렸다. 과연 놈들이 이곳을 찾아낼까? 긴장감이 공기 중에 짙게 퍼져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우리의 운명은 이 어둠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소란이 잦아든 후의 고요함은 무거운 침묵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한 좀비가 여전히 배회하고 있었다. 우리는 놈을 직접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나는 유인 역할을 맡았고 수의사는 최종 처리를 담당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좀비의 피가 튀거나 상처를 입는다면 감염될 것이다. 걱정을 하면서도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무사히 계획을 완료한 후 나는 갈등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은과 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은의 외적인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으나 그녀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상처가 하룻밤에 나았을 리는 없다. 아마도 생존을 위해 최대한 고통을 억누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고민에 잠겨있는 사이 지은이 창고의 한 구석에서 먼지투성이의 수동 라디오를 발견했다. 잡음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들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라디오의 메시지에 집중했다. 희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절실했다. 군인이 보호하는 대피소라니 이 메시지는 어둠 속에 빛나는 등대와도 같았다. 수의사는 경로를 짚기 위해 지도를 펼쳤고 우리는 위치를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다. 대피소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지만 좀비와 혹한의 날씨를 뚫고 가야 했기에 다음날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집결지의 군인들은 내일 떠난다. 시간이 없었다.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나, 지은, 그리고 수의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동의를 표했다. 모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필수품을 가방에 담고 무기를 점검하여 무사히 집결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우리는 눈보라를 뚫고 길을 떠났다. 산길을 경로로 잡아 범죄자와 좀비의 위협을 피해 나아갔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좀비만이 아니었다. 산길을 조심스럽게 나가던 중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진동이 점점 강해지더니 결국 눈사태가 우리를 향해 쏟아졌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작은 굴로 겨우 몸을 피했다. 눈사태가 발생하여 굴 입구가 막혔지만 우리를 완전히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 저녁까지 집결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런, 나의 신음소리가 굴 안의 긴장된 공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어깨에 박힌 나무 조각이 깊은 고통을 일으켰다. 수의사는 나의 상처를 대할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급히 그가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에 우리는 다시 눈 덮인 세상으로 나설 수 있었다. 굴 밖에서 눈구덩이에 파묻혀 허우적대는 좀비들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차가운 산길을 힘겹게 걸었다. 지은을 두고 도망치려 했던 순간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통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이동하는 내내 극심한 긴장감과 체력 소모는 우리를 괴롭혔다. 지은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의 체력이 바닥난 저녁,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들려온 총소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